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5장 한번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웅장함, 신성함을 의식하려면 현재에 존재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모든 지식까지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외적 형상의 아름다움 너머에 이름을 붙일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것,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성스러운 본질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없어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 에카르트 톨레의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세상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동안에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특정한 대상에 가 있는 동안에만 그 대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텀블러를 제가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만 이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텀블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 가 있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텀블러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 제 스승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동안에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존재를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또 그것으로 관심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는 또 그것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몸 안으로 스며들다 라는 소제목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만드는 형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유로워집니다. 아까 제가 텀블러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목격하고 있을 때 텀블러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톨레는 이 인식을 내면으로 돌려야 된다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의식이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환상에서 깨어나며 그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이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에서 깨어나면 이 세상이 허구인 줄 알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죠. 종말. 우리가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식의 일부를 항상 몸 안의 에너지장에 쏟는 것이며 내면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을 의식하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톨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몸을 의식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호흡이나 몸,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그게 지금 이 순간, 그나마 이 찰나의 순간에 가장 근접한 거이기 때문이에요.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당신을 진정한 존재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며 깊은 실제를 제한하고 왜곡해서 지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텀블러, 제가 계속 텀블러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텀블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텀블러가 외부 대상이죠. 이거는 텀블러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손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손도 사실은 외부 대상이에요. 텀블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신경계나 감각기관이 이렇게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손은. 그런데 만약에 이 텀블러가 내 손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 텀블러도 제 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또 어디까지가 나이고 또 어디까지가 외부 대상인지에 대한 그 경계 자체가 그게 허구라는 거예요. 그게 경계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지구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는 경계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전체가 다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나라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내부의 몸을 느낀다는 것이라는 소제목으로 나중에 우리가 수련이 계속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의식을 이 몸 안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고도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톨레의 이런 수련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옳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톨레만의 방식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대로 참 나의 본질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관상기도로 신이라는 본질을 만날 테고 또 불교인이라면 뭐 개송이라든지 뭐 암송이라든지 또 불경을 외면서 또 이 부처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관찰한다든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또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하는 게 그냥 자기만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에 이미지보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해도 이미 형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 더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미지도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표상. 우리의 뇌에 각인된 어떤 기억들. 그런데 우리의 뇌를 봤을 때도 더 본질적인 것은 정서예요. 정서. 우리의 느낌, 감정. 이 표상보다는 정서가 훨씬 더 원형에 가깝고 우리의 본질에 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톨레가 이미지보다는 느낌에 집중하라고 한 것 같아요. 나의 본질에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관문 중에 하나가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은 정서라고 할 수도 있고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감정이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를 할 때나 신에게 응답을 받았을 때나 이럴 때 일단 정서적으로 먼저 느끼잖아요. 감정적으로 뭐 울컥한다든지. 우리 심리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혹은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정서적인 에너지가 동반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나의 본질을 만날 때 이 감정의 영역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방해가 될 만한 외부 요인들을 다 차단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몸의 긴장을 푼다든지 눈을 감으세요라든지 심호흡을 하라고 한다든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로 호흡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톨레가 하나의 제안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톨레가 말하는 이 에너지장과 하나가 되면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사람, 당신과 당신의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내면과 외면 사이의 구분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더 이상 몸의 내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몸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레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감각기관이나 육체라든지 이런 것에 나의 이제 가장 본질에 가까운 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매개체인 육체에 먼저 집중을 한 다음에 그 집중이 100% 몰입이 되면 그 육체에 대한 집중마저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 순간 내면과 외면의 사이에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경계가 모두 허물어지면서 초월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몸을 초월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이 경계가 모두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 혹은 이 전체와 하나 된다라는 어떤 알미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신비체험일 수도 있는데 이 신비체험 자체가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고요하게 가만히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은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흔히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음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견성 체험이든 깨달음 체험이든 이런 체험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근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거는 많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87페이지인데 의식이 외부를 향하면 마음과 세상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의식이 내면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드러나지 않는 비현현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의식이 외부로 향해 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으로 향해 있을 때 그때는 그 대상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면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내면의 세상이 보이겠죠. 내면도 일종의 하나의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톨레는 그나마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물론 의식이 외부를 향해 있는 것보다 내부를 향해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면을 향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본질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면도 아니고 외면도 아니거든요.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내면과 외면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더 근원적인 거거든요. 톨레가 말한 그 본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본질, 그러니까 참나, 이 참나가 존재를 해야만 외면이고 내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라는 존재, 본질, 참나, 이게 존재를 해야 뭐 내면이든 외면이든 바라볼 수 있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문장에서 의식이 다시 가시적인 세계로 돌아오면 잠시 떠나 있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스승님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기절을 해 있다, 기절을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다, 혹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2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만약에 새벽 3시라고 해요, 깬 시간이.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잠깐 감았다 떴을 뿐인데 3시간이 지나 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는 나라는 존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9페이지에 생각과 감정, 두려움과 욕망이 어느 정도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내 본질에, 내 참나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감정, 두려움, 욕망 이런 것들을 100%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까지 다 읽어봤는데 계속 했던 말 반복이에요. 뭐 에고라든지 저항하면 안 된다든지, 뭐 내맡긴다든지, 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호흡에 집중을 하라든지. 그래도 어쨌든 한번 뭐 계속 읽어 나가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톨레가 이야기했듯이 의식이 외부를 향하면 마음과 세상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의식이 외부를 향할 때 우리의 세상과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참나가 먼저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가 먼저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빅뱅이 한 지점에서 일어났고 우주가 탄생하고 또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몇십억 년이 지나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창조론자들은 신이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나의 본질 자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이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해야만 나를 통해서 신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와 신은 동격인 거예요. 동격. 엄밀히 말하자면 만약에 신만 혼자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신도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존재해야지 그 본질을 통해서 신과 관계를 맺고 또 이 외부 세상과 나의 본질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이 세계가 탄생을 하는 거지, 나의 본질이 없을 때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는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제 스승님한테 배웠듯이 꿈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일상도 꿈과 같거든요. 왜 꿈과 같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태어나고 영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사춘기 거치고 어른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순간에 이 순간, 이 나이, 지금 이 시점에 덩그러니 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탄생을 했고 이 순간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꿈이 딱 시작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꿈이 시작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적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전시 상황에 꿈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꿈속에서 총을 들고 있을 것이고 총을 가지고 우리가 열쇠에 몰려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꿈이 그렇게 불현듯 딱 시작을 해요. 꿈속에서 내가 뭐 과거에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뭐 그런 잡다한 내용들이 없어요. 총을 딱 들고 있는 상태로 꿈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분명히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잤는데 잠들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총을 들고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뭐 동료들이 죽기도 할 거고 총도 쏘고 뭐 전쟁에 참여를 하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꿈에서 깨고 나면 이게 꿈이었구나. 역시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총을 들고 싸울 리가 없지. 이렇게 꿈을 깨고 나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꿈 속에서는 우리가 그 전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을 때 이 현실도 꿈하고 그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게 꿈인 줄 모르고 갑자기 덩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딱 세상이 창조되고 여기에 덩그러니 딱 지금 이 순간에 여기 톨레가 이 순간에 나라고 한 것처럼 이 순간에 갑자기 불현듯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다 각인되고 들어온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이미 각인된 프로그램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구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화두로 놓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그런 체험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엄밀히 말하자면 공황장애도 심지어 깨달음 체험이거든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완전히 무기력해서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 아주 힘들었던 그 순간도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 체험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정신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경험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명상을 할 때 산매에 들어서 황홀경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때 이게 그 체험이구나 하고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체험이 나한테 다가왔는데도 내가 그것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뭐 공황장애 같은 그런 체험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하고 착각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톨레가 말한 대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생각, 망상들을 좀 잠재우면서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